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오늘도 파도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게 되겠죠. 사실 오늘도 이제 동일합니다. 파도 영상에 대해서 찍을 때 파도라는 종목의 자체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시황을 집중적으로 이제 볼 겁니다. 반도체 영역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시듯이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도 정보통신 딱 이 부분이 37%.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이 코스피 200만 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 정보통신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사실상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요 근래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친구들이 이제 좀 난리를 치면은 시들시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반도체 코스피 지수만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도도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뉴스를 좀 위주로 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면 돼요. 기술 개발을 어디 방향성으로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초 산업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낙농업 중심으로 가느냐, 뭐 아니면은 뭐 도시 인프라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금보다 더 비싼 반도체 첨가제를 한국 연구진이 시장 독점을 깰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건 이제 별개인데 개발과 상용화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이슈도 있었고 오늘.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암드에 디램 이제 수주를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엔비디아 향 반도체 생산은 저희 TSMC 대만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수주를 따가고 있어요. 지금에서도 우리 삼성전자가 일부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구도를 바꿔줄 수 있는 체인저가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시나리오가 엔비디아가 TSMC에 계속 수주를 납품을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드 엔비디아가 나중에 혹시 삼성전자한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야, 니네는 TSMC도 잘할 수 있니? 너네가 한번 해봐. 이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에 지금 쓴 게 AMD가 암드라고 있어요. 암드. 암드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에게 수주를 받은 거죠. 파운드리 수주를 받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암드랑 엔비디아랑 서로 이제 공생 관계거든요. 어느 정도 경쟁 사이기도 하고 공생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죠. 엔비디아 측에서도 암드에서 찍어낸 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 맡겼는데 괜찮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이제 수주가 있으면은 하반기 상저하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HBM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우리 삼성전자를 따낼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서 추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래량 줄어드는 건 너무나 이제 식상해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치가 15% 하향이에요. 그래도 4분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 거의 막바지쯤 돼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10월 말까지는 이제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추석 끝나고도 또 한 달을 거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께서 이거 기다리기 진짜 힘드실 건데 조금 그 시기를 당겨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어닝 위스프라고 우리나라의 그 실적 공시 시스템처럼 저기 미국에 있는
기업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언제 발표해야 되는지 그걸 추적해주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 코스트코, 카니발, 그리고 나이키, 옆에 마이크론 보이시죠? 이 마이크론이 얘네들도 이제 디램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디램을 뭘 생산을 하냐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디램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대강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저 친구들이 파는 제품이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파는 제품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파도의 반등 타이밍도 대강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좀 아쉬운 게요. 언제 발표를 하냐면은 우리 요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목요일부터 쭉 쉬잖아요. 아쉽게도 이날 새벽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반영은 안 됩니다. 반영이 되는 시간은 10월 달로 넘어가겠죠? 이때부터. 10월 3, 4 이때부터 이제 좀 테스트 기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이때 뭔가 변동성이 있으면 있지 그전에는 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예상치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좀 심하니까. 그리고요,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젠슨 왕이 누구냐면은 이 아저씨인데 이 엔비디아 지금 CEO거든요. 그 AI 서밋에 대해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신 동향을 말을 해준대요. 이게 10월에서 10월 15일, 10월 15일에서 16일 날 이스라엘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여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AI 쪽에서 최근 들어서 거의 선구자로 지금 각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말하는 게 사실상 AI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 장소가 중요해요. 저 이스라엘 저기가 중동이잖아요. 중동이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오일 생각나죠? 사우디에서 보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저게 사우디에서 투자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증시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사우디랑 뭔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한번 올해 초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재건 사업이나 아니면 AI 쪽 혹은 에너지 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가는 게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AI 붐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쏘아 올려줬으면은 두 번째는 사우디에서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미국과 우방국가로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우디와 관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과 한 60, 70년도 이때 60, 80년도 이때 딱 30년 동안에 사우디 가가지고 유독 이제 우리가 독일로 이제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이렇게 거의 인력을 수출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우디로 가가지고 기반 시설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줬어요. 특히 이제 삼성이랑 두산 이쪽에서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사우디라는 지형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엄청 덥거든요.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쪽 지형은요. 어떠한 산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토목 쪽으로 이제 건설을 지을 때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잖아요. 이 콘크리트라는 게 열에 상당히 예민한 애거든요. 예, 의외로 그 애가 소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몇 도냐, 몇 시간에 노출되느냐, 습기가 몇 도에 따라서 그 콘크리트의 강도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저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 지방의 인프라 상당히 많이 건설을 하는데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수주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사우디가 중국이랑 되게 많이 친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원유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우디 쪽에서 제 얘기 계속하는 게 사우디가 요 근래 들여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세에 잘 맞게 흘러가고 있고 그 대규모 토목 사업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은 뭐 네옴시티라든지 더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트로제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사우디 내에 있는 그 젊은이들, 지금 우리 세대 있잖아요. 2030 세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AI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꽤 반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5일봉을 옆에다 띄워놨는데 이게 코스피 선물 차트거든요. 장 초반에 어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어제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 전거래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한 1% 정도 이제 오르고 마감이 됐는데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또 항생,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이제 열릴 때쯤 해가지고 또 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다시 시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시가 부분까지 강보합 상태입니다. 거의 강보합이라고 약간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1시 15분을 넘어간 시간이에요.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장 막판에 한 번 더 찍겠지만은 아마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두산 쪽에 돈이 많이 몰렸고 그 외에는 돈이 많이 안 쏠리는 상황이고 2차전지 쪽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코스피가 조금 이제 빨간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대로 끝낼 가능성은 높고 다이나믹한 뭐 변동성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저희 우리나라 증시 지금 200일 이평선에 지금 걸쳐져 있는 모습이죠. 한동안 이게 유지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더 길어진다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10월 말까지. 이때까지 여러분들 굳이 파도 조금 답답은 하실 것 같아요. 저거 봐도 몇 일째 이제 이러고 있는 자리에 놓이면은 정말 답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크게 막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명절 앞두고 나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주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본업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내가 제2의 부업을 투자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드 투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